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35분 비트코인이 4천만원대가 살짝 깨지면서 박스권 하단부까지 다시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올라오면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돌파도 나왔었는데 지금 해외 기준으로는 31,500달러까지 어제 하루 종일 올라가면서 결국엔 이제 돌파가 나왔는데 돌파하자마자 급격하게 또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박스 하단까지 조금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물론 패턴상 내려가면은 또 올라가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하단 부분까지 내려온 게 맞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손절을 딱 잡고 롱을 딱 진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반등하는 구간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점 구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제 일봉이 고가권을 갱신을 하자마자 고점 뚫자마자 굉장히 가파르게 내리면서 결국에 일봉의 모양을 이런 윗꼬리가 좀 심하게 달린 영망치형 음봉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점에서의 이런 아랫꼬리는 상승을 위한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고점에서의 이런 이제 윗꼬리가 달린 캔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하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캔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롱을 우리가 바닥권 롱을 좀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15분봉 딱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바닥을 딱딱 갱신을 해주면서 3만 달러까지 깨면서 29,700 자리를 일단 찍고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29,700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어쨌든 이 박스권의 최하단이 29,500이고 이 29,500을 깨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좀 단기 조정 추세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정확히 29,500을 찍을 수는 없죠. 살짝 위쪽을 찍어주면서 반등이 나오려면 이젠 여기서는 반등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새롭게 생긴 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29,700 자리를 딱 손절을 잡았을 때 지금 정도 자리에서 롱을 진입한다 해도 손절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자리보다 위로 갔을 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박스 중앙값은 바로 3500달러가 좀 중앙값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큰 폭의 하락 뒤에 절반 정도의 되돌림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거는 또 가자마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이 박스의 중앙값 3500달러를 딱 기준선으로 그 윗구간에서는 숏 추세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 아랫 구간으로 심하게 빠진 구간에서는 반대로 또 이제 롱 추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떨어진 것에 의한 반작용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3500달러 선까지는 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W자 형태로 여기서 이제 찍고 쌍바닥을 그려주고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 롱이 지금은 조금 이제 유리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여기도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죠. 어깨, 머리, 어깨 요런 식으로 올리는 패턴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이 추세를 이어가지고 뭐 다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제 올려주는 컵핸들형 파동이 나오려면 어쨌든 31,500을 다시 두드리러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낙폭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여기까지 좀 회복을 물론 여기서도 했어요. 여기서도 돌파하는 척 했다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여기 저점을 딛고 쭉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돌파하나 싶었는데 여기 매물대까지 박살내면서 지금 내린 거기 때문에 지금 하방으로 내릴 때도 상당히 그 낙차도 크고 내릴 때의 힘도 상당히 좀 강력했기 때문에 일봉상의 캔들 자체가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요때 당시에 일봉 캔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서도 돌파 나오고 음봉으로 꽂았고 이후에도 여기 보시면 박스 하단까지 어느 정도 뺀 다음에 올려주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리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캔들이랑 비슷한 위치라고 보면은 눌러주고 옆으로 좀 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뚫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 시점 자체가 지금 CPI 다음주 수요일에 잡혀있는 이 CPI라는 대형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제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물론 있긴 하지만 조금 단기간 내에는 힘들어 보이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좀 박스권 내에서의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면 숏을 보고 또 떨어지면 이제 롱을 보는 그런 입장이 좀 유리할 수가 있고 이 29,500달러짜리의 이 저점 박스 하단까지 깨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대추세 하단까지 밀리는 그림 여기까지 쭉 밀리게 됐을 때 결국에는 27,000달러입니다.
비트코인 27K를 딛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수렴을 메워주고 상단 돌파가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 대형 추세선 하단까지의 어떤 조정은 큰 급등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세를 무너뜨리게 되면 여기까지 27K까지 한번 밀어줬다가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9,500을 지지하냐 못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해주게 되면은 요 당시에 박스권, 여기도 결국에는 박스 하단 지지해주면서 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의 형태가 나오려면 29,500을 좀 지지해줘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당시처럼 지지라인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27K까지 내려갔다가 한번 올리는 그림.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는 29,500짜리를 딱 손절을 잡고 롱을 칠 수도 있는 자리지만은, 반대로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하방을 어느 정도 충분히 내려오는 구간, 아마도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도 숏으로 떨어질 때도 이 구간처럼 화끈하게 한 번에 뺐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지부진, 내리면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저점 갱신을 살짝 해주면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끄는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좀 빠르고 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시간 끌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27K나 28K 라인에 닿은 이후에 올라가는 그림,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은 초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 주봉도 뭐 크게 깨지진 않았는데, 지금 오늘 벌써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 이것도 사실 롱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죠.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을 때 한 번으로 끝났냐, 그런 적이 잘 없어요. 두 개 연속, 3개 이런 식으로 좀 붙여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 추세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주봉도 1주에서 2주에서 최장기간 3주까지는 조정봉이 나오고 이런 아랫꼬리 한번 달아주고 그 다음에 롱 추세로 또 갈아타는 그런 흐름이 또 주봉상의 관점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7월 상승을 해왔던 지난 10번 중에 7번이 올라갔던 이런 상승 기조가 깨지고 11번의 여름 중에 이제 6번만 올라가게 되는 그런 7월이 23년의 7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주봉, 앞으로의 주봉 마감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는, 롱으로 쭉쭉쭉 이어가는 이제 추세의 주봉은 아직은 물론 시간이 남았습니다. 일요일 주봉 마감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또 이렇게 올려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금요일까지의 주봉이 형성되는 형태는 살짝 꺾이는 그림으로 좀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일봉 기준으로도 지금 이게 3일봉 자체가 형성된 게 7월 5일부터 형성이 됐는데, 오늘 7월 7일, 이제 오늘이 지나면 3일봉도 마감이 됩니다. 근데 3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3일봉도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봉 하나로 끝나지 않았죠. 여기도 보시면은 3일봉 4개 붙여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6주간의 하락세, 여기까지 꼬리까지 합치면 거의 이제 7주 반을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3일봉 3개, 여기는 하나 섞이긴 했지만 4개, 이런 식으로 3일봉도 단일봉으로 끝나진 않고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이어가려는 경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도 이런 추세, 대추세 하단 라인까지 한번 좀 건드려주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롱은 손절을 좀 잡고 진입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손절을, 여기를 좀 깨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를 깨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건데, 29.5를 다시 간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지지해줬지만 세 번째도 지지해줄지는 조금 불투명하고, 자꾸 두드리면 또 열리는 거예요. 위로도 두드리면 열릴 수 있지만 아래로도 두드리면 열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올라가는 척 했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런 약간 이제 빅쇼트의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롱은 손절을 딱 잡고 여기를 잡고 롱을 치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올 때 좀 시원하게 가줬으면 좋은데, 그런 그림이 지금 안 나오고 올라가자마자 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신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눈은 7월 12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21시 30분에 잡혀있는 CPI로 몰리게 되고, 요때가 이제 지나게 되면은 27일 FOMC고, 사실 이번 FOMC는 25bp 금리 인상이 거의 뭐 사실화 되어가는, 거의 90%에 육박가는 확률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CPI가 굉장히 좋게 나오게 되면 이 확률이 또 쭉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빅롱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재료도 되기 때문에, CPI 전에 차트를 일부러 눌러놓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주면서 눌러놨다, 근데 이제 CPI가 좋게 나오면 위로,
여기서 쌓인 숏을 터트리면서 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CPI가 바로 이번 CPI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굉장한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최소 이 박스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주고 있는 이 박스를 위든 아래든 뚫어주는 움직임이 다음 주에는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 블랙록 CEO, 레리 핑크 CEO죠. 요 사람도 지금 비트코인은 금융혁명이다, ETF 승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좀 재신청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산과 증권의 토큰화, 즉 비트코인과 같은 것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면 금융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어느 나라든 통화평가절하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야말로 특정 통화에 기반하지 않는 명확한 국제적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애초에 이 레리 핑크 CEO는 암호화폐 회의론자였고 암호화폐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 180도 지금 태도가 바뀐 거는 사실 이 블랙록에서도 엄청난 양의 저점 매수가 들어간 다음에 아마도 이제 20K 밑에서 매수를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이런 현물 ETF 같은 걸 지금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 그 다음에 이런 게 승인되고 나서 가격이 쭉쭉 올라갔을 때 40K, 50K 갔을 때 어느 정도 좀 이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괜히 저점에서 매집도 안 해놨는데 이렇게 현물 ETF 승인을 계속적으로 이제 트라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매수해 놓은 다음에 이런 걸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금융당국이라든지 관계자들한테 또 엄청난 로비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은 이제 로비라든가 이런 게 좀 합법이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국가죠. 총기도 소유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물 ETF 승인,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세력들의 저점 매수에 힘입어서 최근에 이제 비트도 많이 올라왔고, 또 이런 전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현물 ETF 승인을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은 우상향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우상향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W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요 지점에서 롱을 들어간 거죠. 롱 들어가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5시 11분에도 롱 잡아드렸고, 자, 그전에도 보시면 숏을 잡아드렸어요. 2시 41분에 숏, 여기서 숏 잡아드렸죠. 이렇게 쭉 빠졌죠. 단기적으로 숏 받고, 롱도 오늘 10시 28분에 또 롱도 나갔죠. 롱 10시 28분이 언제입니까? 요때죠. 요때 10시 28분에 롱 잡아서 쭉 올라갔죠. 여기서 이제 저점 확인됐고, 이 저점은 충분히 내릴 만큼 내린 지점에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나오고 한 번을 더 내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약간 이제 과매도로 볼 수가 있고, 아래꼬리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까지 실렸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아래꼬리, 저점 갱신까지 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반등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 보면은 충분히 롱의 근거가 된다. 여기서도 나름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목요일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패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랐으면 또 숏으로 빠질 수 있다. 꼬리가 심하게 달렸기 때문에 31.5K 찍고 쭉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대로, 그림 그려드린 대로 쭉 빠졌죠. 그래서 요런 이제 박스권 형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맞는 매매법이 있죠. 올라오면 숏, 내려가면 롱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서 계속적으로 이제 카톡방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그 결과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레버리지를 써서 단기 매매를 진행할 경우에 숏으로도 또 176% 숏 수익, 자 200% 숏 수익, 그리고 방금 들어간 롱으로도 요런 식으로 34% 수익, 요런 식으로 60% 수익,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 레버리지를 써서 단타를 진행할 경우에는 길게 들고 가는 게 아니죠. 레버리지라는 것은 1%만 올라도 44%를 먹을 수 있는 게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44배를 쳤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찔끔 움직여도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얻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선물 거리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해서 단기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고, 타점과 이제 차트 분석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100% 무료니까 요쪽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들도 비트가 돌파하는 척했다가 크게 내림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번에 알트들이 SEC발 위기로 인해서 하방을 찍었을 때 워낙 세고 가파르게 내려 찍으면서 저점까지 뚫어버린 이런 칠리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저점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디뎌주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던 자리인데 그거를 지금 한 방에 뚫어버리면서 굉장한 공포감을 줬는데, 사실 이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지지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랜 지지 라인이고 다른 코인들도 다 지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저점 갱신한 코인들 보면 여기 딛고 굉장히 크게 반등도 준 자리였고 그 이후에도 반등을 준 자리였는데 여기를 깨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주면서 수직 낙하를 했는데 사실 이제는 이번에 갱신된 이 저점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날짜로 봤을 때 6월 중순에 찍었던 이 알트코인들의 저점을 다시 깨고 밑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사실 이런 자리, 저점이 갱신된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좀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이번 6월 중순에 찍은 저점을 손절로 좀 딱 세팅을 해놓고 지금 알트들을 어느 정도 좀 사놓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식의 반등, 최소 뭐 직전에 나왔던 약간 85%, 80% 정도의 반등폭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직전에 이제 수직 낙하를 시작했던 매물대, 요 정도 매물대까지 한번 뚫어주는 그런 정도의 이제 반등, 요때 나왔던 반등 정도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나아가서 이제 사실 올해가 비트코인의 반등의 서막이라고 한다면 이제 반감기가 또 내년에 남았고, 원래 반감기 지나고 나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야 쭉 이제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 특성이고, 사실 내년에 또 금리 인하하면서 자금이 어느 정도 풀리고, 풀린 자금이 또 비트코인으로 들어와줘야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트들을 지금 조금 들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앞으로 조금 길게 봤을 때 1년 2년을 좀 더 들고 있는다 했을 때는 칠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 크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에 형성된 이 저점 라인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알트들도 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알트들이 다 저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번에 저점 갱신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가 이번에 좀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가 쭉 내려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추세선의 하단 27K, 28K까지 빠진다 해도 알트들은 여기서 쌍바닥을 그려주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빠지면서 알트들도 살짝 지금 눌리고 있는 형태이기는 하지만은 조금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은 알트들을 조금씩 좀 담아놨을 때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매수 구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의 차트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크게 내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 딱 끝났을 때, 첫 반등 끝나고 나서부터 제대로 된 초 그레이트 랠리가 터지기까지 약 한 이제 798일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년 정도가 소요가 됐단 말이지. 바닥권에서 2년간 결국에는 이제 매집을 해놓고 이후에 이제 쏘아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고, 그러면은 지금도 첫 번째 기술적 반등 이후부터 똑같이 798일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 자체가 2024년 9월달로 조금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위아래 흐름을 좀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24년 9월, 그러면 24년 4월 정도에 지금 반감기 예정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지나가면서부터 좀 본격적인 또 이제 그레이트 랠리가 한번 터질 수 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급함을 가지기보다는 물론 이제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좀 상장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알트들이 그때 가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코인을 좀 기다려야 할 그럴 시기일 수가 있고, 그게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요런 이제 단기 매매를 진행하는 게 좀 지금은 좀 유효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알트들이 쭉쭉 올라가면서 좀 매매하는 재미도 있고 현물 시장도 살아나고 이렇게 해야 사실 이제 많은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좀 신나게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살짝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구간, 물론 이런 구간에 비해서는 지금 변동성이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변동성의 주체가 저런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같은 대형 이제 미국 쪽 그런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어느 정도 자금이 좀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도 좀 나와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빙하기,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올려치던 요 당시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악재도 없었던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라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자산시장, 비트코인부터 해서 나스닥도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 속에서 굉장히 좀 힘든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난 직후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뭐 그렇게 이제 큰 움직임은 없긴 해도 우리에게는 이제 좀 분명히 알트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크게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조만간에 찾아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발란체 같은 코인도 뭐 이렇게 주봉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으로 터지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이후에 쭉 내리면서 결국에는 좀 눌러주는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좀 긴 형태의 쌍바닥 형태를 좀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117%의 반등 정도는 나와줬기 때문에 그게 절반 정도, 최소 지금 자리에서 2만원을 뚫어주는 그 정도의 반등을 조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비트가 가져야 되겠지만은 요런 식으로 알트들도 지금 대부분의 알트들이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 구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래도 반등은 한 번씩 어느 정도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알트들은 살짝 돌아가면서 이번 상승장에 좀 못 올라갔던 그런 코인들은 다음 비트가 또 이제 고점 갱신하면서 쭉쭉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상승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번에 크게 펌핑을 준 코인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거, 요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려놓고 사실상 여기서 추가 고점 돌파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린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찍은 저점, 저점 대비해서 지금 248%나 지금 들어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적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이제 반등 주고, 그러면 한 번 더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구간은 우리가 한번 반등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32만 8천원대 요 라인까지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4시간 봉이나 이제 8시간 봉 기준으로 양봉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반등 한번 줄 때 여기서도 레버리지 쓰게 되면은 요게 작아 보여도 그래도 반등이 20% 정도는 좀 나왔던 자리입니다. 내려왔다가 여기서 또 한 15%에서 20% 정도 나온다라고 해도 10배 레버리지만 써도 100배를 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 조금 노려볼만 하다. 다만 이제 깨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단타를 칠 때는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런 종목들로 하는 게 좋고, 올해가 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좀 세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알트들이 못 따라가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못 올라간 알트들은 기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밑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매집과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몰아서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내년 정도까지 해서 살아남는 알트들은 그래도 대다수의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이런 정도의 좀 폭발력은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돌아가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좀 순번이 돼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트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비트가 크게 빠지고 나서 올라갈 때 갑자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알트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비트가 이 자리를 지지 못하고 깼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 구간에서 남다르게 올라가는 코인들을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코인들이 바로 최근에 좀 크게 올라갔던 마스크 네트워크라든지 앱토스라든지 그런 코인들,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요런 게 비트가 어느 정도 상승 기류에 들어갔을 때 비트보다 뭐 한 5배 이상은 강하게 위로 올려치는 그런 코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최대한 좀 잘 찾아내서 롱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비트도 조금 눌리는 추세고 박스를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알트들도 조금 이제 약세인 모습이죠. 자,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24년 연말에 1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12.5만 달러면 비트코인 하나당 이제 1억 6,300만원 정도가 가게 된다라는 예측이죠.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뚫고, 전고점이 이제 6만 9천 달러였는데 그거를 뚫고 이제 더 간다, 그런 예측인데, 1년 안에 연고점을 돌파한다면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간주를 할 수가 있고, 2012년, 15년, 19년, 20년 요런 시기에 이 같은 신호가 감지를 됐었고 강세장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고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올해의 연고점은 여기거든요.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31.5K가 올해의 연고점이고 여기서부터 좀 치고 올라온 건데,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해서 여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뚫어내는 흐름, 만약에 이 정도 선 36K라든지 40K에서 마감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내년까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죠. 그래서 보통 그 신호가 관측된 후에 12개월간 123%, 18개월간 300% 이상까지 상승한 것을 우리가 좀 관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은 12개월 내에 65,000달러, 18개월 내에 125,000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여전히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눌림 자리에서의 롱을 접근하는 관점이 훨씬 더 이제는 앞으로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숏 추세가 아니라 롱 추세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와준 구간에서 롱을 치게 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수익권을 좀 크게 볼 수 있고 전고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롱 자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이제 롱이 유리한 그런 장세로 좀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숏은 이런 구간에서나 뭐 이런 구간에서 숏을 잘못 잡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숏은 굉장히 조금 확실한 손절가를 좀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좀 짧게만 보는 게 맞다. 숏으로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일단 익절을 하면서 빨리빨리 익절을 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은 게 상승장에서의 매매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3년 올해도 이제 하반기로 들어갔고 내년 24년이나 25년 중에는 사실상 굉장한 또 불장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답답하게 안 움직이냐, 빨리빨리 안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조금의 여유를 갖고 우리가 살짝 이제 떨어질 때마다 조금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임하시다 보면은 또 이제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굉장한 큰 수익률이 찍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올리면 내리고 또 내리면 올리고 이런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어쨌든 좀 유리한 그런 장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조만간 한 다음 주 정도에는 탈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방으로 빠져도 롱 기회가 올 수 있고 위로 올려치게 되면은 또 이제 쭉쭉 올라가다가 33K, 34K 부근에서의 저항은 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지금도 요런 자리에서 롱을 쳐가지고 수익을 잘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좀 안전하게 손절가 딱 잡고 손익비 좋은 자리, 지금 보시면은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손익비 좋은 롱 자리가 나오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는 손익비 좋은 숏 자리가 나오는 거죠. 다만 숏 같은 경우에는 또 위로 이제 돌파를 했을 경우에 무지막지하게 올려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고 날도 더운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